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챕터 3 디자인 재료 핵심 정리 18 종이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의 개요 및 제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종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기원전 2400년경 이집트 나일강에서 자라는 수초이죠. 그래서 그 식물인 파피루스의 줄기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 종이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우리가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것들이 실제 종이의 어원인 페이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종이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종이가 없던 초기에는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우리가 뭐 백년경 그 중국의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거예요. 황실의 황관이었고 이 사람은 물자 조달을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헝겊이나 아니면은 식물 그런 풀 이런 것들을 이겨서 만드는 그런 종이를 만드는 제지 기술을 이때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이게 이제 종이의 기원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종이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수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이를 우리는 한지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만든 종이를 우리는 화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종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종이의 재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볼 텐데, 종이라고 하는 거는 중세 15세기 이후에 발전한 이제 인쇄술이랑 함께 널리 이제 종이가 발달이 되었고요. 산업혁명이 이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계화되고 뭐 대량 생산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말아감는 신문지나 다양한 기타 공업용 재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의 이런 제조 공정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종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제조 공정의 순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대신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고해라고 하는 것은 펄프가 이렇게 칩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칩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물에 불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때 이제 섬유가 너무 굵거나 아니면 너무 길거나 해서 이렇게 엉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분해하는 과정,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으로써 좀 강도도 높이고 뭐 투명도나 아니면 촉감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용도에 맞게 만들어주는 공정을 고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이징은 잉크의 번짐을 막기 위한 공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수성을 주고 그 다음에 종이 표면에 또는 그 섬유에 악효물질을 섞어서 이제 피복 표면에 입히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충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액이 속에 이제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가루를 첨가를 하는데요. 뭐 활석이 될 수도 있고 뭐 백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광물 가루를 첨가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좀 종이가 이제 불투명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불투명성을 주기 위해서도 이제 이 충전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균일하게 또는 유연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충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균일하게 종이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용도에 맞게끔 종이에 색을 입히는 과정이 착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착색은 고액이 속에 안료나 염료를 넣어서 색을 입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 과정인데요. 정전 과정 같은 경우는 종이를 이제 뜨기 전에 그런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얽힌 섬유 같은 것들을 좀 분리하는 과정을 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이의 층을 좀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제거를 해주고
표면을 평활하게 만들어서 규격, 용도에 맞게끔 재단해서 제품화시켜주는 이런 과정들을 초지 및 완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의 제조 공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고해, 사이징, 충전, 착색, 정정, 초지 및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좀 잘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아까 전에 잉크 번진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방지하기 위한 거는 사이징이다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이의 역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역학적 성질은 아주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는. 그래서 이 성질 중에서 특히 제가 이렇게 파랗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량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평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제곱미터당의 우리 종이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무게를 표시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신축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늘어나는 신장률을 말하겠죠. 잡아당겼을 때. 자, 그 다음에 파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눌러서 찢어지게 하는 힘, 이 힘을 우리가 파열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양쪽을 잡아당겼을 때 찢어질 때의 힘을 표시한 것을 인장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찢어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표시한 것을 인열 강도라고 하고요. 내절 강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의 일정한 장력을 접어 개거나 구부릴 때 종이가 저항하는 세기를 내절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 강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순간적인 힘을 가했을 때 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표면 강도라고 하는 것은 표면의 강도나 섬유질이 벗겨지는 형상의 양을 측정한 것을 표면 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도 같은 경우는 정의로 보면은 종이를 15도 굽히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것, 링 크러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편에 링 모양의 기구에 올려놓고 그 폭 모양으로 압축했을 때 그런 힘을 표시하는 것을 링 크러쉬 테스트라고 합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섬유간 밀착 정도를 이제 밀도가 높을수록 기계적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밀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도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사이즈도는 잉크의 번짐을 막기 위해서 하는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이즈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의 성질 중에 잉크와 물에 대한 침투 저항성이다. 번짐을 막기 위한 거니까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평활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종이의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백색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의 흰 빛, 밝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습은 말 그대로 습이에요. 그래서 습기를 흡수하고 습도를 함유한 정도를 측정한 것을 투습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가공지의 가공 방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피 가공, 흡수 가공, 변성 가공, 배적 가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공 중에서 어떠한 가공법 을 설명하고 있는지 답을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도피 가공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피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지, 종이에 백색, 유색의 안료 또는 미세 돌가루, 그 다음에 접착제 이런 것들을 종이 표면에 발라서 표면을 광택감 있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공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도피 가공이 된 것을 우리가 도공지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비도공지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캘린더를 이렇게 보시면 캘린더 종이 표면 어때요? 매끄럽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아트지의 대표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바리타지나 이런 것들이 도피 가공의 종이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흡수 가공이라고 하는 거를 볼 텐데요. 흡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어떤 물질을
흡수시켜서 만든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융해 또는 융해시킨 물질을 원지에 흡수시켰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떤 알칼리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우리 종이의 색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 리트머스지 많이 보셨잖아요. 특히 내화지나 내수지 이런 것들이 다 흡수 가공을 이용해서 만든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변성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의 어떤 성격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특히 종이의 질을 사용 목적에 맞게 화학적, 기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가공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뭐 베이커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음식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뭐 이렇게 물기 같은 거라든가 습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종이에 젖지 않는 것들 보셨을 거세요. 그런 것들의 유산지도 이런 변성 가공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레이프지라든가 벌커 나이즈 바이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변성 가공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배접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를 붙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붙여서 두꺼운 판지와 골판지로 만드는 가공법. 아주 대표가 뭐죠? 우리 골판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지라고 하는 것과 판지 사이에 골을 우리가 심을 몇 개를 넣었느냐에 따라서 뭐 골판지가 뭐 20이냐 30이냐에 따라서 이런 골판지의 종류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뭘 발라냈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흡수시키는 성질, 그 다음에 종이의 성격 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종이를 붙여서 만든 가공법, 크게 이 네 가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의 종류 및 특성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우리가 양지와 판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이렇게 두 구분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양지에서도 특히 뭐 신문용지냐, 인쇄용지냐, 도화지냐, 포장지냐, 그 다음 박엽지냐, 잡종지냐 라고 하는 걸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판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골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색에 따라서 우리가 뭐 백판지냐, 색판지냐, 황판지냐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박엽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도화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뭐 인쇄용지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 나오니까 표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지입니다. 신문용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루마리 용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신문 용지는 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전기로 고속 인쇄를 하는 것 용도로 쓰는 그런 롤 용지를 말하는 거고요. 두루마리 용지, 잉크 흡수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문 용지는 롤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루마리 용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대부분이 하금 용지로 되어 있다. 하금 용지, 갱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이제 기계 펄프로 되어 있어서 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낮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좀 거칠고 그 다음에 색은 약간 갈색을 띤 백색을 가지고 있고 내구력은 약하지만 잉크의 흡착력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특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세목 펄프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백한 크라프트 펄프가 한 20에서 뭐 15% 내외로 섞여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문용지는 역시 질이 균일해야 되겠고 흡유성, 특히 평활도 이런 불투명성을 지녀야지만 앞뒤 인쇄를 하거나 했을 때 정확하게 그 내용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용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용지는 뭐 상질지, 중질지, 그 다음에 하급지, 갱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트지라던가, 그 다음에 그라비어지 이런 것들이 이 인쇄 용지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화학 펄프가 얼마나 섞여 있고 세목 펄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상질, 중질, 하급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표백 화학 펄프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상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목 펄프, 기계 펄프라고 하죠.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급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쇄용지 같은 경우도 역시 흡유성, 평활도, 백색도, 불투명도, 뭐 표면 강도, 내절도, 두께, 평활도 이런 것들이 인쇄에 적합한 인쇄 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평활하고 얼룩이 없는 종이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나 이런 것들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의 앞뒷면 차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엽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엽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뭐 껌 사면 껌 포장하는 종이 아주 얇죠. 그리고 우리 뭐 성경책이라던가 아니면 사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종이가 되게 얇아요. 이렇게 아주 얇은 종이. 그래서 보시면은 얇은 종이들을 우리가 박엽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투명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주 부드럽고 그런 종이들을 박엽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종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글라싱지, 라이스지, 인디아지, 그 다음에 뭐 콘덴서지 이런 것들이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박엽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 구분해서 좀 풀어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글라싱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면이 되게 매끈한 종이입니다. 그래서 비누 포장의 용도로 쓴다던가 이런 식품이나 약품, 금속 부품 이런 포장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라이스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연소될 때 악취도 없고 불투명하고 무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라이스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디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이나 아니면 우리 성경, 성서 이런 인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얇은 종이를 우리가 인디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콘덴서지라고 하는 것들은 면이나 마 이런 식물 섬유를 첨가해서 만든 종이를 콘덴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절연지라고 하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게 쓰는 그런 기구에 사용되는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전기 절연지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과실 포장지, 우리 과일 같은 거 보시면 과일 사과나 배 같은 거 포장하는 종이 보면 아주 얇잖아요. 이런 과실 포장지라든가 뭐 파라핀지라고 해서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박엽지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화지도 역시 특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와트만지, 켄트지 이 차이를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와트만지가 우리 종이 재료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나 면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 첨가로 만든 종이인데요. 좀 도톰한 종이이고요. 수채화라고 해서 회화에서 쓰이는 가장 최고급의 도화지다. 도화 용지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켄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케치할 때 쓰는 스케치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화학 펄프를 원료로 해서 만든 것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용 도화지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켄트지의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장 용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장 용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크라프트지가 이제 가장 대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라프트지는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어떤 거냐면, 미표벽대에서요, 색상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죠. 갈색을 좀 띠고 있고, 그래서 우리 뭐 서류 봉투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포장을 할 때, 우리 뭐 우체국 같은 데 가서 보면 포장하고 그러면은 거기 갈색 용지 같은 걸로 싸주잖아요. 이제 그런 종이들이 크라프트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소포 포장이라든가 봉투 이런 것들에서 사용되는 용지다. 자, 그 다음에 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롤지 같은 경우는 양키 머신으로 만든 종이로 한쪽 면에 광택이 있는 그런 포장 용지다라고 해서 한쪽에 광택이 있는 일반적인 우리 포장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지라고 하는 거는 좀 두꺼운 거를 말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두껍다 보니까 질기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포장지나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죠.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골, 심지가 들어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골판지라고 해서 많이 또 활용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판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포장의 패키지 용도로 쓰여지는 이런 판지들 같은 경우는 평활도가 좋아야 되고요. 역시 인쇄 효과가 좋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접착 효과가 좋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용, 패키지용, 상자로 이렇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 특성을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지는 배적 가공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판지는 여러 개의 종이를 접합시켜서 두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골심지를 넣어서 우리가 골판지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자와 같이 두껍고 단단한 질긴 종이를 통칭해서 우리는 판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론으로 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이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잡종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종류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아트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가공 방법에서 도피 가공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도피 가공이라고 해서 이 가공법에 의해서 만든 종이다 보니까 이 표면이 어때요? 코팅한 것처럼 광택이 있는 종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캘린더 종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트지의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지라고 하는 것은 녹유산으로 처리한 후 건조시킨 종이로 베이킹, 요리, 그죠? 우리 빵이나 이런 것들처럼 종이 이렇게 물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리타지라고 하는 건 인화할 때 쓰는 용지입니다. 그래서 감광제가 발라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온상지라고 하는 것은 야채나 이런 뭐 채소나 이런 것들에 조기 발화를 위해 싹을 틔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습윤 강력지라고 하는 것은 젖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가공되어 있는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군용 지도용지라든가 아니면 페이퍼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물에 젖어도 잘 풀어지지 않고 단단하고 질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습윤 강력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리지라고 하는 것은 실리콘을 한쪽 면에 발라서 광택감 있게 좀 더 강도 있게 만들어준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압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필기할 때 종이에 압력이 가해져서 복사될 수 있도록 가공한 종이다 라고 하고요. 트레이싱지라고 하는 거는 반투명한 종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제하거나 스케치 같은 것들을 하나 더 이렇게 위에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반투명 종이를 우리가 트레이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잡종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종이의 역사에서 말했듯이 뭐 파피루스라던가 아니면 체륜에 의해서 종이 제지 기술이 확립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종이의 제조 공정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종이의 뭐 성질 중에서 뭐 평량이나 사이즈도, 평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개념을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법 4가지 있었죠. 그 4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의 특성들을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그 특성들을 하나씩 알아보시면 종이에서 문제가 그래도 간혹 이렇게 하나씩 좀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디자인 재료의 종이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